안녕하세요, 김동훈입니다. 오늘은 개나 고양이, 다른 짐승들에 물렸을 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에 많이 물리고, 밖에 사는, 길에 사는 개나 고양이에 물리기도 하고, 너구리나 오소리 이런 동물, 야생 동물들한테 물리기도 해서 응급실에 오는데요. 대부분은 기르는 개나 고양이에 물려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가 광견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해서 오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광견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더 문제되는 세균 감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뒤에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견병은 동물이 걸렸을 때 광견병이라고 하고,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병을 일으켰을 때는 공수병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광견병은 최근 몇 년, 2, 3년은 우리나라에서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고, 그 이전까지는 꽤 많은 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물들한테 병이 생겼다는 거고요. 사람은 2004년 이후로는 한 명도 지금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99년부터 시작해서 총 6명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환자들은 전부 다 경기, 강원 북부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였고, 이 환자분들은 모두 다 돌아가셨습니다. 광견병은 그만큼 무서운 병이고요. 동물들도 2013년 이후로는 지금 한 건도 아직은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걱정할 이런 병은 아닙니다. 광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짐승들이 사람을 물거나 그 타액이, 침이 사람 상처나 구강 점막이나 눈의 결막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 공수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신경계를 침범하는 병이고, 치료가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사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의심될 때는 예방적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광견병을 예방하는 치료제는 저희 병원들이 가지고 있질 않아요. 흔하게 쓰는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희귀약품센터에서만 보유를 하고 있고, 사실 그리고 이 예방적인 치료도 여러 번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데, 이런 경험들이 보통 일반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들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병원에서 국립의료원이나 치료 경험이 많은, 예방접종 경험이 많은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를 해서 차라리 그쪽에서 주사를 맞도록 공고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 건수가 너무 적고,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빼고는 서울에서 한 건 딱 동물에서 광견병이 나온 적이 있고, 그 다른 지역에서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환자들이 광견병에 대한 예방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나를 문 동물들을 잡고 있을 수 있으면, 데리고 있을 수 있으면 열흘간 지켜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열흘 동안 지켜보면서 개를 예를 들면은 아무나 막 물지 않던 개가 아무나 막 문다든지,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침을 질질 흘리고 퍼져 있는다든지,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은 그 개를 신고를 해서 개를 잡아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증상이 보이지 않는 개는 도축해서 검사할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고요. 강제로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을 하면은 그 가축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로 신고를 해서 그쪽에서 도사를 해서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열흘 정도 지켜봤을 때 별 문제가 없다 하면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광견병이 아예 발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험 지역이 아니시라면 특별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 더 문제되는 거는 상처를 통한 감염이에요. 감염은 우리 입안에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입안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균이 상처를 통해서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물린 상처들이 입구가 좁고 깊은 경우들이 많고, 무는 순간에 내가 보이는 상처보다 훨씬 더 깊이까지 균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잘 곪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물론 광견병도 예방하기 위해서도 더 중요하지만, 물리고 나서 바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독 성분이 있는 비누면 더 좋고요. 없다면 일반 비누를 써서라도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으로 오셔서 추가적인 치료를 좀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혈이 되지 않는 정도의 출혈이 있다거나 상처가 너무 안 좋은 경우는 그냥 꾹 눌러서 지혈하시고 응급실로 그냥 오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일단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 주사를 드리게 되고 항생제도 보통은 드리게 됩니다. 물린 상처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 와서도 또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압력 이상 증류수나 식염수를 쏴서 상처를 최대한 많이 씻어내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는 이런 치료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상처가 되게 작은 것 같아서 병원 안 오고 그냥 뒀다가 나중에 균이 피부 안쪽에서 자라가지고 아주 애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나 사람에 물린 상처는 처음에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따라서 경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병원에 오셔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시면은 물린 상처가 찢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 봉합을 보통 바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내고 소독하고 하루 이틀 외래에서 경과를 보다가 이 염증이 안 생긴다 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봉합을 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얼굴 같은 경우는 이게 늦게 꼬맨 경우는 흉이 더 많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크게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깨끗이 씻어낸 뒤에 바로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보통은 며칠간 소독을 해서 염증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을 한 후에 봉합을 하는 게 훨씬 더 감염을 막는 데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봉합을 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리지 않거나 물리더라도 위험이 없게 하려면은 가축들, 동물들을 예방접종을, 모든 키우는 동물들은 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물리지 않는 방법은 뭐 먹이를 먹고 있을 때라든지 새끼를 돌보고 있을 때 건들지 않고 위협을 느끼도록 행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얼굴끼리 맞대고 하는 교감은 좀 안 하는 게 더 안전하다. 그리고 특히나 뭐 너구리, 오소리 같은 야생동물이나 길고양이, 길에 돌아다니는 개들과는 가급적 접촉은, 직접 접촉은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에 물려서 오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오늘은 개나 고양이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할지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광견병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처를 깨끗이 치료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일단 비누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시고 병원에 와서 추가적인 세척과 소독을 받으시고 며칠간 병원에서 염증이 생기지 않는지 경과를 보셔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